옛날 옛적 강원도 삼척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소녀 해랑이가 살고 있었다. 해랑이는 고운 자태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바다의 요정 같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삼척의 인어라 부르곤 했다. 그러나 해랑이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고 그녀는 늘 바닷가 근처의 서울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어느 해 겨울 삼척 마을에는 유난히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늘엔 어둠이 짙게 깔렸다. 사람들이 겨울 채비에 분주해지는 동안 해랑이는 반짝이는 푸른 목걸이를 항상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바닷가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그 목걸이는 마법적인 힘을 가진 보물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해랑이에게는 남다른 매력을 더해 주었다. 어느 날 박씨 성을 가진 젊은 어부가 해랑이를 따라 바닷가를 걷다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박 어부는 삼척에서 가장 뛰어난 어부로 인정받았지만 해랑이의 관심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가 홀로 있을 때마다 동화를 들려주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해랑이와 박 어부는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바다 속에 감춰진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랑이는 자신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잠든 고대 여신의 후손이라 믿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파도를 탈 때마다 그녀의 목걸이와 바다가 특별한 교감을 나눈다고 생각했다. 반짝이는 물결은 해랑이에게 언제나 속삭였고 그녀는 그것을 알아듣고 바다의 소리라 부르곤 했다. 시간이 지나고 해랑이와 박 어부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게 되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해랑이의 목걸이에 담겨있는 힘을 노리는 바다 마녀가 그들의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바다 마녀는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고 해랑이는 박 어부와 함께 그녀의 방해를 뿌리치고자 온 힘을 다했다. 바다의 격렬한 파도가 일고 마녀의 마법이 펼쳐지는 가운데 해랑이의 목걸이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방패처럼 그녀를 보호했다. 해랑이는 박 어부와 힘을 모아 바다 마녀를 물리치고 다시금 삼척 마을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날 이후 해랑이와 박 어부의 사랑은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해랑이의 목걸이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삼척의 신비로운 보물로 기억되었다. 해랑이는 바다와의 깊은 연결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자손들은 대대로 바다를 사랑하며 그 신비로운 관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척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단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릇푸릇한 제주섬에 신비로운 용암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섬사람들 사이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고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기에 아무나 동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 하연 이 전설적인 동굴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용암 동굴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에게 동굴로 가기 위해서는 용감함과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용암 동굴의 입구를 열 수 있는 마법의 돌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연은 그 돌 조각을 가지고 길을 따라 다양한 제주 지역의 풍광을 만끽하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지나고 성산 일출봉에 일출을 감상하며 걸렀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연에게 즐거움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동굴에 대한 믿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며칠을 여행한 끝에 하연은 드디어 용암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동굴의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고 이상하게도 주변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연은 할머니가 준 돌 조각을 꺼내 사뿐히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돌이 빛을 발하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거대한 바위 문이 열리며 동굴로 가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하연은 주저하지 않고 용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아름다운 천연 조명과 함께 형형색색의 광채로 가득 차 있었고 하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는 빛나는 수정 화황금이 가득한 방이 있었고 여기는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그 놀라운 발견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하연은 동굴의 비밀을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용암 동굴 깊은 곳에 있는 자연의 보물을 감상하고 나중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 속 깊이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하연은 제주섬의 신비로운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고, 용암동굴의 전설은 영원히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용감함과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만의 용암동굴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맥 깊은 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산으로 불리는 태백산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이 신령의 거처라고 믿었습니다. 그 산에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하늘에서 여러 색깔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별들이 산이 영혼들이자 자연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두가 산기슭에 모여별이 떨어지는 장관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주인공 준기는 이 마을에 사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별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별들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단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오히려 멀어질 뿐이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준기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첫눈이 내리던 날, 준기는 사람들 틈을 피해 홀로 태백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별이 더 가까이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여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기 앞에 한 늙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두령이라는 산의 수호자였습니다. 백두령은 거대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깔끔히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백두령은 준기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을 가까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구나. 하지만 별은 결코 너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내가 별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스스로의 빛을 찾아야 할 것이야. 준기는 백두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두령은 산의 정상으로 가는 숨겨진 길을 안내해 주었고, 준기는 길을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준기는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별은 알 수 없는 힘으로 준기에게 다가와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지자 그는 별의 아름다움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준기는 길고 험한 여정을 통해 바랐던 것 이상으로 자신을 빛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별들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영감을 주었고, 그는 그 과정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 준기는 마을에 돌아와 별을 통해 얻은 이치를 사람들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별의 비밀을 깨달은 준기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준기는 새로운 별을 찾아 다른 마법의 산을 여행하는 길 위로 나섰으며, 그는 누군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길잡이 별이 되어 마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아산 지역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항상 맑고 깨끗했으며 그 주위의 숲은 다양한 야생 동물들의 안식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별의 호수라고 불렀다. 이는 호수의 물이 밤하늘에 별과 같이 반짝였기 때문이다. 별의 호수에는 전설이 있었다. 호수의 깊은 곳에는 비밀스러운 요정 3개가 존재하며, 이 요정들은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 요정들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아산 지역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호수의 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지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그들의 수확물은 시들어갔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별의 호수에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을에는 수현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호수를 몹시 사랑했고 매일같이 호숫가에 앉아 호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곤 했다. 수현은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결심했고 호수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수현은 조용히 호수로 향했다. 그녀는 호수 앞에 무릎을 꿇고 호수에 속삭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호수의 요정들이여, 저희 마을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 순간 호수 위에 은은한 빛이 떠올랐다. 빛 속에서 아름다운 요정들이 나타났다. 요정 중 하나가 수현에게 다가와 말했다. 용감한 소녀여, 그대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노라. 이제 그대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전해주마.
요정은 수연에게 중요한 비밀을 전해주었고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수연은 요정의 말을 심장에 새기고 이른 아침 마을로 돌아가 어른들에게 요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온 마음을 다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작물 대신 야생화를 심었고 물을 아껴 쓰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숲을 관리했다. 시간이 지나자 별의 호수는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풍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과 요정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이상 화욕을 부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별의 호수는 항상 반짝이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사했다. 아산의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